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이쿠 무릎이야 하고 소리가 절로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아주 작은 동작에도 무릎이 뻣뻣하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무릎이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숨 쉬고 밥 먹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관절이지만 아파보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다 통증이 찾아오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걷는 것, 앉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이 무릎이 건강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많은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을 겪으며 선생님, 무릎이 아프니까 나이가 확 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조금 불편하거나 어깨가 아파도 버티지만 무릎이 아프면 외출이 두렵고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며 활동이 줄어드니 마음까지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건강은 단순히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과 연결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입니다. 사람의 관절은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데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움직이며 체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연골이 마모되기 쉽습니다. 연골은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아서 처음에는 매끈하고 튼튼하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점점 닳아 얇아지고 결국 뼈와 뼈가 맞부딪히며 통증을 일으킵니다. 젊은 나이에도 무릎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상이나 스포츠 부상 같은 외상이 원인이 되는데 특히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 같은 큰 부상은 곧바로 관절에 손상을 줍니다. 어떤 30대 환자는 축구 경기 중 다친 무릎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를 소홀히 했다가 몇 년 뒤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외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통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습관도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는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서 있을 때 무릎은 체중의 3배 정도 하중을 받지만 쪼그려 앉으면 7배 이상의 하중이 실린다고 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400kg 가까운 압력이 걸린다는 뜻이지요. 농사일이나 가사노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중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은 3배 이상의 압박을 받습니다. 5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15kg 이상이 추가로 실리게 되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체중을 줄인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체중 관리는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관절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단순히 무릎뿐 아니라 손가락, 손목, 발목 등 온몸의 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욱신거리는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내려갈 때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올라갈 때는 근육이 체중을 분산시켜 주지만 내려갈 때는 무릎이 체중을 고스란히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또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면 연골 손상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릎이 뻣뻣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현상,
즉 조조 강직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30분 이내로 풀리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며 만져보면 뜨겁게 느껴지는 것도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해지면 다리 모양이 변형되고 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까지 동반됩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다른 부위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단계별로 치료가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생활 관리가 핵심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을 안정시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좋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체중 부담을 줄여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생활 관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일상의 지장이 커진다면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통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주사 치료로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관절액의 점도를 높여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을 빠르게 줄여주지만 부작용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관절 내시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을 내어 내시경으로 무릎 속을 들여다보고 손상된 연골이나 염증 조직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큰 수술이 아니라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말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큰 절개로 수술의 회복이 오래 걸렸지만 요즘은 최소 절개 수술, 로봇 보조 수술,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정확성과 회복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절개 부위가 작아 통증이 덜하고 감염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인공관절은 보통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수술 자체보다 그 이후의 재활입니다. 수술 이틀째부터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단련하는 재활을 꾸준히 해야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리고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중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제때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70대 초반의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진통제만 드시고 참으셨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엘리베이터만 타야 했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우울감이 심해졌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지요.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수술 후 몇 주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예전처럼 활기찬 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진작 수술할 걸 그랬다. 이제야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관리하여 수술까지 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박 어르신은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르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초기에 병원을 찾으셨고 체중 감량과 꾸준한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주사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는데 몇 달 만에 통증이 크게 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체중을 관리하고 운동을 생활화하며 무릎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절망했지만 오히려 계기가 되어 운동 습관을 들이고 더 건강해졌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였는데 이분은 평소 쪼그려 앉아 하는 가사노동을 오래 하셔서 젊은 나이에도 무릎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날이 많았고 통증 때문에 집안일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철저하게 재활 치료를 하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생활 습관을 바꿔 가급적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살림을 줄이고 의자 생활을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무릎을 위해 바꾸니 정말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는 손가락이 붓고 아프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에도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약물 조절과 물리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고 무릎 변형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관절이 크게 망가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제때 치료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활기찬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참지 말고 제때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나서도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무릎의 수명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건강은 병원 치료와 일상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무릎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체중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관절입니다. 체중이 1kg만 줄어도 무릎에 실리는 부담은 3kg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5kg을 줄이면 무려 15kg 이상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셈이지요. 실제로 한 환자분은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으로 8kg을 감량한 뒤 계단 내려올 때 그동안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닌 것 같던 무게감이 사라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체중은 무릎 건강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굶는 것보다는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야 체중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아 유혹이 크지만 무릎의 평생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활 습관인 바닥에 앉는 문화는 무릎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다리 꼬기 등은 모두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줍니다. 특히 쪼그려 앉기는 무릎에 서 있을 때보다 7배 이상의 하중을 가하게 되어 연골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진료실에 오신 한 50대 여성분은 평생 쪼그려 앉아 살림을 해오셨는데 무릎이 빨리 닳아 40대 후반부터 관절염이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생활 습관을 바꿔 의자에 앉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혀 올리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관절 상태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자세 하나가 무릎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아예 피하려고 하시지만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릎을 지지하는 허벅지 앞뒤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이 안정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체중 부담이 거의 없어 관절염 환자에게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허벅지 앞뒤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만 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습관화한 이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라며 병원 가기를 미루시지만 관절염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 연골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증상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파스만 붙이고 참다 보면 병이 악화되어 결국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는 증상이 몇 년간 있었지만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말기가 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지요. 그때 초기에 진단을 받았더라면 수술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조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시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 적합한 약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약을 사 먹거나 주변 사람의 권유만 믿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맞춤형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무릎 건강을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이처럼 무릎 건강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 네 가지 원칙만 꾸준히 지켜도 무릎 관절염은 충분히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릎은 한번 다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셨나요? 무릎은 단순히 걸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며 무게를 버티고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고마운 존재지요. 하지만 아파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릎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나이가 들어 생기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깁니다. 에이, 다들 나이 들면 무릎 아프다잖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염은
결코 단순히 나이에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체중, 부상, 그리고 조기 진단 여부에 따라 누구에게나 빨리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무릎 관절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 치료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통증을 방치하면 병은 악화되고 결국 더 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기에 진단받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무릎은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몇 년간 참다가 말기에 이르러 수술을 받고 나서야 자유를 되찾은 분도 있었고, 조기 진단으로 생활 관리와 주사 치료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무릎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의 뻣뻣함, 계단의 욱신거림, 붓기와 열감, 뚝뚝하는 소리.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무릎을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중을 줄이는 작은 결심, 의자에 앉는 생활로의 전환, 하루 10분 스트레칭, 정기적인 검진.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무릎의 수명을 수십 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릎 관절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질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하는 방심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지키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이 걷고 하고 싶은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무릎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작은 실천이라도 당장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무릎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